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 전염력이 가장 뛰어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좋은 징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이 대단히 가벼운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오미크론이 지금 최신 변이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 그 전염력이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변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등장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델타 변이가 가장 전염력이 강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지배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델타가 가장 번성했는데,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최대한 5배 정도나 높다는 그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이 끝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강력한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매우 지금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 케이스 중에 뭐 많이 아프다거나 뭐 심각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염력은 세지만 증상이 약한, 이게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의 특징입니다. 전염력은 굉장히 센데 그 센 전염력에 비하면 증상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점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네.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약한 거,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 끝나가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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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왜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 바이러스의 이제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를 잘 아는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기 들어가죠. 어떤 바이러스건 진화하는 과정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감염률이 더 높아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 최종적인 바이러스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숙주의 건강을 너무 나빠지게 하면, 죽게 만든다거나 아주 심하게 아프게 만들면 그 안에서 숙주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게도 그건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숙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숙주한테 들어가서 전염을 시키니까 숙주들이 막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제 진화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무 센가 보다.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센 능력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힘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치명력이 강해지면 전염력이 강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명력이 강해지면 전염력이 세질 수 없는 겁니다. 전염력이 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그렇게 아주 극강으로 세지게 되면 그만큼 치명력이 낮아져서 결국은 엔데믹으로 간다. 풍토병처럼 간다. 즉 일반 감기, 독감 정도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런 특별한 방역 조치는 필요 없고, 일상적인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대한 방역을 하듯이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이 혹시 그런 단계가 아니냐.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왠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바이러스가 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영악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 그 진화 이론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 바이러스가 오래 살고 또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숙주가 이제 우리 인간인데, 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안 죽게 하는데 아마 이 오미크론이 바로 그런 쪽으로 가고 네.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놀라운 점이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팬데믹인데 팬데믹이라는 건 세계적인 대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유행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만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계절병, 풍토병 정도로 가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서 정상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는 전염병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희망 섞인 관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전에 나타났던 델타 변이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했는데 델타는 오미크론에 비하면 중증력도 꽤 셌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서 진료받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델타 변이는 그 진화 단계로 치면 완전한 진화까지는 조금 미흡했다. 왜냐하면 그 전파력에 비해서 중증력이 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런데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확실히 중증력이 낮아진, 치명력이 확실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코로나의 엔데믹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실제 또 감염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가볍다라는 예.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예. 남아공의 그 의사협회장 안젤릭 쿠체 이 박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오미크론 존재를 발견해서 WHO에 이제 보고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분이 여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접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물론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증상의 공통점은 경미하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아공에서 수많은 그런 그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봤는데 공통점은 굉장히 증상이 경미하더라. 특히 젊은 층들은 아예 경미한 증상도 없이 그냥 무증상처럼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가볍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그 지난 일요일 날 11월 28일 일요일 날 영국 BBC에 출연해서 오미크론 발견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그래봐야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는 건 누구나 한두 번은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가 대표적인 증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게 없더라.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첫 번째 이제 오미크론 나왔죠. 변이 환자가 네. 발생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또 미네소타 주에서도 네, 지금 한 명이 네. 의심 환자가 지금 의심 발생했다 환자죠. 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환자도 증상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다고 그래요. 가벼운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역시 이 이론이 아직까지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앤토니 파우치 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제 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남아공에 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와서 한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시기가 시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더군다나 갔다 온 곳이 남아공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 봤더니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오미크론이더라. 이제 네, 이렇게 네. 된 건데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경미했습니다. 증상이 경미했고 지금은 벌써 회복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사람도 그냥 경미하게 앓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참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죠. 돌파 감염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밀접 접촉한 사람,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주일이나 지나서 확진 판정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만나서 살펴봤더니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오미크론을 의 성격이 확실히 뭔가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부분은 남아공이나 뭐 캘리포니아 외에도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감염자들이 네. 가벼운 증세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남아공이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남아공은 벌써 지배종이 돼버렸어요. 오늘 아침 나온 소식을 보면 뭐 남아공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에 70% 이상이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오고 70% 있는데, 이상이네. 예.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이 유럽 아닙니까? 네. 유럽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 11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현재 유럽연합 10개국에서 총 42건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42건의 증상자가 모두 가벼운 증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경미한 모두? 증상.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들은 100% 가벼운 증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감염자들은 아예 증상도 없는 무증상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너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하는 건 좋지만 필요 이상의 우리가 과잉적으로 패닉을 일으키고 좀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코틀랜드 보건당국은 같은 날 9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장소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9명 중에 병원 치료까지 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남아공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의 70몇 %가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 일부는 뭐 중증으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저 기저질환자거나 나이가 많아서 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일부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앓을 수가 있잖아요. 사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감으로 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정말 극소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미크론이 뭔가 이 코로나19의 끝을 보여주는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왜 이탈리아에서 무슨 코로나19 감염이 되겠다고 또 네. 파티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러다가 이거 뭐 전 세계 빨리 좀 다른 네. 나라들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빨리 퍼지면 좋겠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나온 대로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이 이렇게 약하면 이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델타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그 남아공은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를 잡아먹은 느낌이에요. 델타는 네. 완전히 지금 소수종으로 밀리고 오미크론이 다수종이 돼버렸는데 그 전 호주의 보건부 차관 닉 코츠워스 박사가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 증상이 델타보다 경미하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팩트가 확실하다면 더 빨리 퍼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호주의 전 보건부 차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닉 코츠워스 박사는 지역사회로 오미크론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델타를 능가하는 지배종이 되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바이러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진화의 끝을 가게 되면 결국은 감염률은 높아지되 치명률, 중증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치어스 박사가 볼 때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버전의 거의 끝판왕, 마지막 버전이 아닐까. 그래서 감염력은 최상인 반면에 이 중증력은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단계. 그래서 그게 맞다면 빨리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락관노에 대해서 야 그거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물론 그런 네. 지적도 있죠. 아직 뭐 네.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부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명칭이 만들어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직 한 채 주일도 일주일도 안 안 지났어요. 됐어요. 물론 네. 그 전에 발견은 됐지만 뉴 버리언트라고 발견은 됐지만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게 일주일도 안 되고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속다는 금물이다 하는 그렇죠. 지적을 또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확확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몇 주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 뭐 지금 대부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주가 채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패닉할 필요 없지만 또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파악하는데 최소한 2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2주는 좀 더 기다려보자. 2주 지나서도 별게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앞으로 한 2주만 좀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오미크론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성급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 주말은 그렇고 다음 주 주말 정도까지는 그렇죠.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좀 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그렇고 또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뭐 남아공 갔다 왔던 여객기 승객 14명이 모두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접종했어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전부 이게 감염이 된 것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오늘 스포츠 뉴스 시간에 르브론 제임스도 네. 돌파 감염이라고 글쎄 말씀드렸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또 심각한 느낌이 들고 단어 자체도 그렇고 뭔가 돌파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감 그 플루샷을 맞아도 독감 예방 주사 맞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게 그래요. 독감을 안 걸리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신이라는 게 어떤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걸리더라도 아프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신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일부 분들은 그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코로나19 백신 뭐 2번 맞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았다. 그래서 뭐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백신 맞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염됐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돌파 감염 얘기는 나오지만 돌파 감염자 중에 심하게 아프거나 뭐 위독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제 기억에는 돌파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염되고 나서 아프지 않는다는 거. 심하게 아프지 않는다는 거.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파 감염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됐는데 심하게 아프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돌파 감염이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좀 새로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끝을 알리는 좀 시작이 아닐까 하는 이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지켜보십시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스를 항상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